오미크론 확산으로 교육당국이 학교 단위 전면 원격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전면 원격 수업을 지향하라는 기존 입장이 바뀌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충북을 찾아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CJB 8시 뉴스에서 김동연 후보를 직접 만나봅니다. 청주시가 청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00여 명으로 집계돼 이미 하루 최다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전파에 새학기에는 정상 등교 원칙을 고수했던 교육당국이 학교 단위 전면 원격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새학기 학사 운영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새학기를 일주일 앞두고 충북에선 연일 2,000명 넘게 확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이하 확진 비율은 3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확진이 꺾이지 않자 교육당국이 개학 뒤 2주를 적응 기간으로 정해 지역 감염 상황에 따라 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면 원격 수업을 지향하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건데 충북에서도 개학 후 2주간 적응 기간이 운영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우선 정상 등교 원칙은 가급적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 전면 원격까지 가능한 자율권을 드렸습니다. 이 전면 원격을 할 때도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학교별로 등교 지침이 다를 수 있게 되고 원격 수업 관리에 대한 우려, 돌봄 부담까지 걱정이 큽니다. 가까이 있는 학교가 방역 지침을 다르게 설정을 한다 하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혼란이 더 클 것 같고요. 학부모 민원을 학교에서 다 받아줘야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도 접촉자 조사 등 이미 방역 부담이 큰 상황에 원격 수업 전환까지 학교가 결정하면 민원이 쇄도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학부모님들의 민원은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리고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행정적으로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세심한 계획과 지침들을 좀 만들어서 학교가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교육당국은 전면 원격 수업이 급격히 확대되는 일은 없을 거란 입장이지만 일관되고 세분화된 지침 마련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20대 대선판을 거대 양당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음성 출신의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충북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깨고 판을 새로 깔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막말과 네거티브로 대선판을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경제 관련 토론회에 대해서는 답답하고 개탄스럽다는 관전평을 내놨습니다. 후보 모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비전과 정책, 대안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도 낮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4년간 경제 관료로 일해본 자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자질과 역량, 컨텐츠를 갖추고 있으며 소통과 공감 능력, 무엇보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장사할 기회, 사업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라로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정치 기득권, 관료 기득권, 재벌 기득권, 노조 기득권 깨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음성과 진천을 거쳐 청주 육거리 시장에 도착한 김 후보는 국가균형 발전 대책과 충북 발전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부울경, 대구 경북, 광주 호남권 등 전국을 5개로 권역화해 서울 수준의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 균형을 위한 재정 연방제 도입,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대학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대책도 내놨습니다. 또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과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는 등 충북의 현안 사업에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충북 더 나아가서 충청 일원을 아우르는 발전시키는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전국 13개 시도 지구당을 창당하고 순수 자원봉사자들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김동연 후보는 여야의 구애에도 대선 완주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기호 9번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를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께서는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정치 개혁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정치 개혁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최근에 대통령들 전부 불행하셨습니다. 역대 정권들 다 실패했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으로 바꾸는 개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 눈살 찌푸리는 국회의원과 입법 권력 개혁하겠습니다. 국회의원 3선 이상 하지 못하게 하겠고 국민 소환제 도입하겠고 국회의원이 하고 싶은 직업이 아닌 봉사하는 직업이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후보께서는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보면 이런 장점이 잘 부각되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경제부총리까지 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충북에서 태어났고 또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경제에 대한 비전, 컨텐츠, 일머리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운동하면서 깨끗한 선거, 또 투명한 선거, 그리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울림 있는 선거로 해서 우리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음성 진천을 거쳐서 지금 청주까지 왔습니다. 우리 충청 도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몸으로 다가가고 마음을 열면서 다가가는 그런 후보로서 경제 전문가로서의 매력을 또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 역시 화두는 청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청년 정책도 많이, 청년 공약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청년 정책, 청년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의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주는 정책들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했습니다.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는 5대 권리 장전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청년들이 안전할 권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 청년들의 주거권, 집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권리죠. 그리고 청년들의 자기 개발권, 또한 주요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참여권, 이와 같은 5가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가 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정부 이후 행정수도 세종건설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오늘은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세종시 관련 공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나란히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 추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법원 설치를 추가로 제시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철도 교통 공약에서 두 후보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광역철도망 조기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윤 후보는 세종시 내의 행복도시와 농촌 지역 간 고른 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을 제시했고, 이 후보는 세종과 서울을 60분대로 연결하는 준고속열차와 세종 청주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타 지역과의 연계성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 밖에 세종시에 구축할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세종 스마트 헬스시티 조성을 공약한 가운데 윤 후보는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세종 디지털 미디어 센터 조성 등 차별화된 공약이 많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를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세종을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필두로 인권과 공정경제를 실현할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안 후보는 서울대급 국립대 설치와 안전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발전 방안이 때로 주변 지역과 상충될 때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수도권 초집중이 초래한 각종 병폐를 치유할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의 세종시 공약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야 할 이유입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에 인색하다는 볼멘 소리를 들어온 청주시가 4월 안에 청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규제로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씩, 꽃집이나 의류 판매업 같은 자유업종은 50만 원씩 지급하는데 시 자체 예산 405억 원이 투입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민 1인당 10만 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들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돈에 다른 자치단체처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에 한범덕 청주시장이 보인 반응입니다. 860억 원을 허공에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청주형 재난지원금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상공인 가운데 그동안 사실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마사지, 꽃집, 의류 판매업 같은 자유업종까지 혜택을 늘린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6만여 곳으로 추정되는데 전액 12로 모두 405억 원이 투입됩니다.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나 충청북도의 지원금과 별도입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이쪽에 지원을 함으로써 실제적인 그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데 방점이 있고요. 1인당 10만 원씩 주거나 이런 거는 우리 청주시 입장에서는 너무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청주페이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116억 원 등을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55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청주페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청주시의 판단입니다. 청주페이를 썼다면 1인당 50만, 작년 60만 원 정도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보편지구의 버금간. 청주시는 의회와의 사전 협의로 임시의 일정을 다음 달로 앞당겨 관련 예산을 처리하고 4월 안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도내 곳곳에서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 확산 소화기를 도내 모든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난방비 부담에 수년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김용설 씨. 하지만 워낙 화재 위험성이 높다 보니 늘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저 나물 떼다 보니까 산이 인접해 있으니까 혹시 산불이나 나지 않을까. 그리고 산불보다 불이 나면 집이 타잖아요. 그런 게 걱정되지 뭐. 실제로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모두 1,3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10%를 넘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화목보일러는 소화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 강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비비 2억 2천여만 원을 들여 도내 4,400여 가구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해 주기로 한 겁니다. 야산과 인접해 있는 시골 마을에 많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 화재 방지 및 그래서 취약계구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전체 가구에 대해서 이번에 자동 확산 소화기는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약재가 분사되는 소화장치로 보일러실 천장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동파의 우려도 없습니다. 그 화재 위험성도 있고 해가지고선 항상 불안했었는데 이번에 그 소화기를 달아주고 가지고서는 아주 좀 마음이 흐뭇하고 좋죠. 충북소방본부는 충주시 대소원면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도내 모든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 사체 9마리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20일 산청면 석천리 일대에서 발견된 멧돼지 9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로써 충북에서 발견된 ASF 감염 멧돼지는 모두 114마리로 늘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청주시 지부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 선거 업무에 충북도청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업무를 위해 도청에 430명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225명만을 지원키로 한 반면 청주시는 코로나19 업무 폭주에도 요청대로 1284명을 편성했다며 도청이 최상급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주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대 법인은 적극적인 투자로 충주병원을 정상화해 질 좋은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충북 북부에 설립해야 할 최첨단 병원을 서울에 개원하고 의전원을 편법으로 서울 캠퍼스에서 운영해 왔다며 지역의 대학병원으로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JB와 충북지구 청년회의소는 오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CJB의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망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필요성을 전국에 알리고 이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CJB는 또 충북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형 자치경찰제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측은 CJB의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망을 활용한 충북형 자치경찰제 홍보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지역 11개 4년제 대학들이 오늘부터 일제히 추가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모집은 수시와 정시 모집 후에도 남은 정원을 채우는 절차로 올해 대상 인원은 지난해 2,400여 명보다 감소한 1,750여 명 규모입니다. 대학별로는 충북대 9명, 한국교통대 84명 등 국립대는 비교적 숫자가 적지만 사립대는 중원대 560명, 세명대 333명, 서원대 114명 등 인원이 많아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지법 행정 1부는 공군사관학교가 성비위를 저지른 생도 2명에게 내린 퇴학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지난해 여생도에게 성비위를 저지른 A군 등 2명의 생도에게 2차례 근신 처분을 내린 뒤 퇴학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이후 학교 측은 당사자들에게 서면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83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제3기동대를 창설했습니다. 제3기동대는 앞으로 집회 시위와 교통, 형사 등 다양한 민생 치안 활동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을 끝으로 모든 의경부대가 폐지됐고 의경부대가 맡았던 업무를 경찰관 기동대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